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더운 날씨 타령을 하고는 했었는데 한창 더울 때부터 고작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날씨가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런 계절에는 책 읽기가 참 너무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한 권의 책이라도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자와 관계된 이야기 중에서 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 방송을 하였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떤 주제이건 간에 총론적인 이야기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본론 총론적인 이야기는 본래 그 재미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총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자와 관련된 인문학 쪽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드리고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주제는 파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파자, 깨뜨릴 파자, 글자, 자자입니다. 파자라는 말은 한자 중에서 붓으로 조합이 된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뜻풀이를 달리 해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파자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이 글자를 가지고 10월 10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0월 10자 있고 달월자 있습니다. 10월 10일, 그 아침 조자를 10월 10일로 해석을 해보는 이런 경우를 파자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한 개 글자를 쪼개든지 또 다르게 붙여서 조합을 하든지 해서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이야기 중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청춘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자기 동네에 있는 아주 미모의 아가씨가 한 사람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 양이나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장윤정 그 분 좀 아주 잘생겼던 모양이죠. 그런데 꿈에서도 나타나고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꼭 한 번만 만나주기를 간청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던 어느 날 그 아가씨한테서부터 답이 왔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총각이 너무 좋아서 눈이 화들짝 크게 떠져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란 이야기죠. 목, 나무 목자, 들입자, 목,
입문하니 이일이시라. 이 총각의 편지를 봐도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며칠로 고민을 했는데 누구 글 잘 아는 사람, 아주 재치 있는 사람, 특히 파자에 능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신것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낸 답이 목입문하다는 이 말은 문자 안에 나무가 들어갔으니 이렇게 되는 얘기. 이러면 문자 안에 나무가 들어가서 한가할 한자가 됩니다. 즉 내가 지금 한가하니까 이일이시라. 이일과 이시 여기에 썰렁한 개그가 들어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2일은 48시간 더하기 2시. 그러니까 48시간 더하기 2시니까 50시가 됩니다. 따라서 한가하니 오십시오 이 말을 그냥 한글로서 하든지 말로서 내가 지금 한가하니 오십시오라고 하면 될걸 목입문하니 이일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총각이 가슴을 쳤겠죠. 이런 경우가 한자를 가지고 파자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썰렁한 이야기 중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 싶어서 김삿갓, 그 유명한 풍류객 김삿갓 방랑기 이야기 중에서 또 한 가지 파자로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그 어른이 조선 팔도를 주유청하를 하고 있을 때 다들 그 어른 형편을 아시겠지만 노자 한 푼 없이 다니던 분이 끼니 해결도 사실 하기 어려웠을 그럴 때 어느 지방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그 지방에는 평소에 자기가 잘 알던 친구 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남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질 것도 없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오늘은 한 끼 유하리라 하고 그 집에 갔었어요. 갔더니 마침 물론 친구는 있었겠죠. 둘이 앉아서 오래간만에 보았다. 요즘 집안의 형편은 어떻는가? 국회 청문회는 어떻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밥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중 하인이 와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주인들어 하는 말이 어르신네 인양 보길 하오리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인양 보길 하오리까 하니까 그 집 주인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말을 하기를 뜬금없는 월월 산산이라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그 재치 있는 김삿갓 그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어설픈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혼자서 혀를 끌끌 차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그 참 묘한 선문답이로세. 거기에 대해서 나도 대를 안 놓을 수가 없지. 나도 대를 하나 놓겠네 하면서 한 말이 나는 그럼 정구 주교다 이런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그 주인 친구가 자네는 혹시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하니까 이런 말이 아닌가 제가 미리 써놓았습니다. 인양복일 사람인자 어질양자
점칠복자 한일자 인양복일하오니까 이 말은 인양 이 글자를 두 개 합하면 밥식자가 되죠. 밥식자 밑에 사람 인자 밑에 좋은 양자. 그 다음에 복이라니까 위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와서 하는 말은 어르신 식사 올릴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은 월월산산이다. 월월산산 이건 뭐 쉽게 따로자 두 개는 법풍자. 이 매산자 두 개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외산자 나갈 출자를 매산자 두 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나갈 출자 그러니까 이 손님 나고 난 뒤에 밥을 드리라 이런 말이었는데 그걸 재치가 있는 김사갓 어른이 알아듣고 대꾸를 놓기를 나는 그럼 전구죽요라고 해요. 보통 이런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구죽천이라고 하늘 천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하면 틀립니다. 고물의 정자, 육구자, 대죽자 이 글자는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하늘 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웃음 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물의 정자하고 입구자를 붙이면 오를까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웃음 소자는 대죽 밑에 하늘 천이 아니고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그래서 하인이 식사를 올릴까요? 하니까 이 손님 나고 난 뒤에 올리라. 그래서 김사까지 알아듣고 너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참 가소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파자로서 접근을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서 이 파자와 관계된 이야기 중에서 또 다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 왕조 500년을 세운 태조 이성계. 여러분들은 드라마 책에서나 역사 공부 시간에서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때 당시 고려 말기에는 이임이라는 사람과 최영 장군으로부터 많이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일가가 구몰하고 신세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미 대세는 이성계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그때의 그전 이성계가 어떤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느 길 모퉁이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장판만한 큰 종이 글을 무수히 많은 글을 써놔놓고 좌판을 벌고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이성계가 묻습니다. 이게 못하는 겁니까? 아 이거요. 파자점 보는 것이지요. 파자점이 무슨 말입니까? 나으리께서 여기 있는 글자 많은 글자 중에서 아무 글자나 한 글자를 짚어주시면 그 글자를 가지고 나으리 점을 보아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심란하고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어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순간 조금 흥미가 이렇겠죠. 그래서 이성계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글자를 찾아서 아무 글자나 짚어보시지요. 그때 이성계 눈에 그냥 들어온 글자가 물을 문자 이 글자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이 글자를 짚어주겠소 하니까 이 글자를 짚는 순간 파자점을 치는 사람이 글자를 보고 이성계를 보고 글자를 보고 이성계를 보고 하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치 않고 아주 정중한 말투와 인사를 하면서 나리를 제가 몰라보였습니다. 나리는 꽃
나라님이 될 분입니다. 임금이 되실 분입니다. 이석기가 굉장히 속으로 놀랐어요. 그때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면 자칫하면 역모를 몰릴 수도 있었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점치는 사람이 자기를 들어 임금이 된다고, 나라님이 된다고, 실패하면 역모를 몰리 죽을 판이었는데, 그래서 당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무슨 근거로서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일부러 성을 좀 더 내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글자를 짚을 때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짚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시켜서 눈이 가서 이걸 짚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리를 보고 왜 군왕 즉 나라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을 문자를 보십시오. 이 글자를 파자를 합니다. 물을 문자에서 한쪽 글자만 보면 이 글자는 임금 글자가 됩니다. 물을 문자에서 또 반대쪽 글자를 보면 이렇게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임금 글자가 된다. 그러니 제가 날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점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안은 있었겠죠. 일부러 성을 좀 많이 내는 척하고 이석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며칠 한참 좀 지내서 자기 집 청지기 하인 들어 오라고 해서 너는 지금 변복을 하고 양반 행세를 하고 가서고 도포 입고 아주 점잖은 행세를 하고 노복 하나까지 달려서 어디를 가라. 어느 길에 가면 글자 점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다른 글자를 짚지도 말고 어느 위치에 보면은 물을 문자 이 글자가 있을 테니까 그 글자를 짚어가지고 글자 점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청지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글자 점을 봤습니다. 물을 문자를 짚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점 치는 사람이 다시 또 아래로씩 보더니 하는 말이 남의 집에서 밥벌이나 하고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이 변복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모를 것 같느냐. 그런 어설픈 짓 하면 안 되죠. 본래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그 사람은 이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을 일은 없었겠죠. 네 이놈! 이 무슨 소리냐 무슨 망발이냐고 막 일부러 호통을 치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가세요. 당신은 남의 집에서 밥벌이하고 식객일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냐. 그래서 물었더니 왜 그러면 너는 어떻게 글자 풀이를 어떻게 해서 날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보는 대로 이지 않느냐. 문자 안에 입을 벌리고 있으니 남의 집 문 앞에 입을 벌리고 있으니 거지지. 당신 보아하니까 남의 집 식객이나 아니면 청지기 하인밖에 안 된다. 내가 볼 땐 그렇다. 같은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도 하고 저렇게도 해석도 하는 파자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물을 문자 이 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는 분들도 많이 알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또 이렇듯이 이 파자점은 어떤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무작위로 짚는 그 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화복이나 운명을 점쳐보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자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파자 또는 이 파자점 같은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다소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옛 선조들, 옛 어른들의 정서와 풍류를 맛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옛날의 어떤 풍류와 문화는 묵은 맛, 깊은 맛 이런 것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파자에 관한 이야기는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재미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히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